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짠과 얀 스토리 듣고 계십니다. 지렁이 농장을 시작을 하려고 이제 아버지가 전 재산 털어갖고 땅을 사주고 가건물 짓고 장비 다 들여놨어요. 아직 허가가 안 났어. 왜냐? 지렁이 농장은 슬러지나 폐적물 쌓인 거, 농장에 무슨 똥 같은 거 이런 거를 옮겨서 그 안에다 지렁이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렁이가 그 미생물들 막 먹어갖고 똥도 싸고 지렁이는 커지고 정화가 되는 거니까 환경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도 잘 안 나고 반경 10km 안에 인적이 없어야 돼. 누구 하나 반대하면은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런데 이거를 얀네 큰아버지가 해준다고 하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산속이야. 지렁이 농장을 시작하기 전에 얀이 그 산속에서 지냅니다. 반경 10km 안에 인가가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깜깜해. 정확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 산속에 첩첩산중에 혼자 있으니까 기댈 때라고는 핸드폰밖에 없는 거예요. 심심하고 무료하지요.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팔딱거리던 애가 무료함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추 쪼물락거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핸드폰 쪼물락쪼물락거리다가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세상 속에 있고 사회 안에 있으면은 안 했을까? 똑같이 합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지가 가진 돈 2천만 원 있었잖아요. 얼마 안 가서 오링이 됩니다. 오링이 돼요. 뭐해? 그럼 오링이 됐는데 땡겨서 까야지. 선을 이미 넘어도 한참 넘고 세게 넘고 깊이 넘고 멀리 넘고 자주 넘고 많이 넘는 애예요. 얘는 맞춰본 경력이 있고 따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돈 빌려. 왜? 1억 죽었는데 50만 원으로 1억 다 찾고 1억 8천 만든 적도 있고 100만 원 박았는데 600배짜리 만든 적도 있고 6천만 원 나오는 거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까고 며칠 버티다 오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선을 넘는 것도 적당히 조금만 담벼락만 넘어야 되는데 38선 휴전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땅 문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땅이 얘 명의예요. 아버지가 2만 평 얘 명의로 사준 거예요. 땅 문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여기서 5천 받고 저쪽 은행 갖고 1억을 받아요. 이렇게 받았어요. 저당이 잡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구에서 거래를 하던 사채꾼을 공장으로 불러요. 여기 대출 좀 있고 요 건물 짓고 지렁이 농장하고 지렁이 농장 허가 달라면 20억 정도 드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다 해준다 그랬으니까 약간 부풀렸겠지. 공장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공장 되면 언제서부터 이자 어떻게 드릴게요. 2억을 또 빌려줍니다. 사채업자가. 이틀 딱 갔다 그러더라고. 이틀. 2억 죽는데 이틀 걸렸대요. 그 2억이 바로 죽었네. 땅 문서를 가지고 친한 대학교 후배를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또 3억을 빌립니다. 이제 다 죽어요. 그거 다 죽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대략 한 7억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지렁이 농장 담보로. 그 전에 죽은 거는 제외하고라도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죠.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육군 소장 출신 아버지가 존 반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이 존 선생. 예 아버님. 이 새끼 얀이 연락이 안 되는데 자기한테는 연락 왔나? 안 왔어. 아이고 존 선생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 그랬는데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 잘못이지. 얀 와이프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걔 동생도 전화가 대학 후배도 전화가 오고 존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값하고 공사 비용까지 10억이 넘게 들었대요. 아버지가 싹 다 쏟아 부은 거야. 노후 자금이 싹 다 들어. 옛날에 건물 하나 팔아가고 17억인가 해줬잖아요. 남은 거 진짜였다 몰빵한 거야. 아직 허가도 안 나왔어. 이게 한 10년 전이니까 허가 받으면 진짜 지금까지 있었으면 몇백억짜리가 됐을 수도 있어. 잘만 했으면. 허가 나오려면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큰아버지가 다 해놨는데 시불에 이 업자들한테 이제 대가리 걸린 것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고 이거 다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이 자식이 잠수를 탑니다. 얀이. 얘가 해야 되는데 뭐 70 넘은 아버지가 할 수는 없잖아요.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사채업자하고 은행 돈 다 떠 안아갖고 대학 후배가 싹 다 인수한 거예요. 지렁이 농장 해갖고 지금 한 달에 6,200만 원씩 벌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얀은 사라집니다. 존도 지긋지긋하게 너 같은 새끼 태어나서 처음 봤다. 진짜 질렸어. 존도 연락 끊고 지냈었지. 연락도 안 오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얀의 와이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존님, 야한테 연락 왔어요. 어디 있대요? 뭐래요? 했더니 청도 근처의 국도변 주유소에서 낮에는 주유건 총 잡고 주유소에서 그냥 숨어 지낸대.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늦은 가을에 존한테 연락이 옵니다. 얘는 꼭 상황이 남은 연락을 하는 것 같아. 존요, 상황. 아직도 하냐?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형, 갑을 땡겨갖고 40만 원으로 생방해갖고 상황 났어. 이제 존도 지긋지긋하게 한 길에 듣고 그래 그 돈 가지고 뭐라도 해. 알았다 이러고 말았어요. 걔가 이제 계속 존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형, 나 이제 주육이 사람 없는 데서 씨부레 거기 뭐 밤이면은 주유소 12시 문 닫는데 진짜 무서워갖고 나 혼자 있는데 돌아버리겠어.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형, 뭐 좀 할 거 없을까? 뭐래. 이제 존 반장이 한 2천만 원 주고 홀덤장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야, 그 형이 이거 하던 건데 네가 그냥 인수해봐라. 그렇게 해갖고 얀이 인수를 하고 존이 운영을 대신 해주기로 하고 돈은 반씩 먹기로 한 2천만 원 들었대요. 한 달 지나니까 그 2천이 다 나온 거야. 가게가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도박꾼 2명이 사장이야. 10 갖다가 쏟아붓고 안 받다 30씩 그냥 계속 10번 쏴줘. 안 보고 그냥 노룩 플레이야. 보지도 않고 30만 원 태우고 안 봤어요. 올인. 그러면은 그 사장들 따먹으려고 동네 날파리들 똥파리들이 엄청 꼬이거든요. 똥파리들이 이제 여기저기 날라들기 시작한 거야. 돈을 싫어하는 애도 있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명들이 있고, 야 여기 물 좋다더라. 부산에서 주말마다 날라오는 똥파리, 대구에서 날라오는 똥파리, 광주에서 날라오는 전국국 홀덤장이 된 거예요. 존 반장이 애가 이제 일단 주고 보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계산을 잘 안 해. 지 주머니에 있으면 그냥 막 먼저 꺼내주고 나중에 장부 안 맞아. 씨부레 이거 메꿔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이야. 그냥 먼저 주고 봐. 그러니까 가게를 하는 애가 형 장부가 안 맞는데, 야 이래서 쓰고 이래서 쓰고 이래서 썼는데 안 맞는다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존이 또 성질이 족같거든 애가. 야 니네끼리 다 헤쳐먹어. 난 갈 테니까 니네끼리 다 해먹어. 그리고 이제 돈 50 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야 50만 원은 줘라. 나도 며칠 동안 찜질방 전전해야 되니까 50만 원은 주라. 그 잘 되는 가게 던져버리고 니네끼리 헤쳐먹으라 그러고 나온 거 50 받아갖고 그 후로 이제 정내미가 떨어져서 안 봐. 홀덤장이라는 게 운영을 해본 사람, 사장 보고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쁜 여자가 있고 아니면 물이 엄청 좋아갖고 PC들이 드글드글하고 이러면 잘 되는데, 똥이 있는 곳에 날파리 갖고 있는데 이 날파리밖에 없는 거야. 먹을 건 없고. 한 2달 하다가 알 빼먹기 쭉 당하고 손 털고 끝이 납니다.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해갖고 보증금이랑 뭐랑 싹 다 날리고 케이블 같은 거는 당근에 나눔하고 칩 갖고 가려면 칩 갖고 가고 그렇게 이제 싹 털립니다. 존도 더 이상 이제 이 바닥에서 내가 못 있겠다 씨부래. 그래서 아버지가 백령도 사시거든요. 사촌형이 노가다 사무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4년 반 동안 난간 설치하고 용접하고 어쩐 날은 섬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애가 얼굴이 빨개. 한겨울인데 왜 그래? 용접을 하면 용접봉에 열기가 와갖고 허물이 다 벗겨지. 얼굴이 빨개 갖고 다녀요. 매번. 그때 유일한 낙이 월요일 수요일 8시에 이제 선착장에 나와서 차에서 히터 틀어놓고 철봉TV 이렇게 보면서 봉철형한테 욕 얻어먹고,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추운데 창문 열어놓고 담배 연락 북같이 피고 다시 들어가고 채팅하고, 그럼 내가 나가 임마! 그러면 또 삐져갖고 나가고. 이때 제가 4년 반 동안 거기서 묵묵히 일하는 걸 보고 달리 봤어요. 이 새끼 근본은 이런 거구나. 의리 있구나. 몇 번 뛰쳐나올 뻔했는데 처자식 생각해서 그냥 묵묵히 개처럼 일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월급날 한번 이제 연안부두나 이런 데 나오면 애가 잠을 안 자. 2박 3일 동안 미친 애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군발이 첫 휴가 나오면은 동네 거기 여인숙이니 뭐니 뺑뺑돌이 하면서 그냥 애 미쳐 죽자.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홀덤장 가갖고 20만 원으로 15시간씩 게임하고 그렇게 다녀. 존도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지요. 그렇게 4년 반을 백령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는 잠수를 탑니다. 숨어 살던 그놈이 여기저기 대가리가 엄청 많이 걸려 있으니까 결국 사채업자한테 잡힌 거예요. 사채업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얘를 잡은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 한 200 빌렸나 봐. 근데 사채가 이자가 세니까 사용증 썼잖아. 이자 얼마 주기로 했잖아. 돈 200 빌리고 1000만 원 주고 사온 차 양양 가갖고 존반장이랑 가는 길에 차값 날리고 등록하러 가는 길에 차값 더블로
월급 벌었던 그 차 있잖아요. 양양. 그 이제 차를 뺏긴 거예요. 집사람 벤츠한테 사줬잖아요. 그것도 좀 모자라서 요거만 먹으려고 했는데 차값을 벌어서 헌금 주고 샀던 그 차 벤츠. 야, 차 좀 줘봐. 아, 오빠 이거는 좀 아이씨 줘보라고 좀 해오게 줘봐. 벤츠를 또 갖고 온 거야. 다시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합니다. 속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도박 못 끊고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좀 더 깊고 딥하고 더 중독 증상이 심하고 정말 손 쓸 수가 없을 정도까지 왔지만 누구나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주유소에서 이제 일을 해. 주유소에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총 쏴갖고 월급 받으면 2, 300밖에 더 받겠어요. 숙식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월급 받으면은 그걸로 또 며칠 또 까. 또 죽어. 그렇게 지냈는데 또 하루는 이제 뚜껑이 날아갔는지 뺏어온 차 있잖아요. 그 벤츠를 맡깁니다. 어떻게 해갖고 이겨. 그러면 그 다음날 차 찾아와.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월급 받아서 찾아가. 돈은 많이 안 줬나 봐. 그렇게 이제 10번쯤 맡기고 찾고 강원랜드 밑에 전당사에서 하루에 7번 맡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맡고 찾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벤츠도 날라갑니다. 어떻게? 카드는 까야 되겠고 베팅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이제 시골이니까 주유차를 가지고 배달을 가갖고 중장비에다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데 찍 쏘고서 매다기 조작해갖고 남은 기름 있잖아요. 이걸 빼서 뒤에서 팔다가 기름 사던 곳에서 신고를 해갖고 걸립니다. 주유소 몰래 팔아먹은 금액이 몇 천이야. 또 사건화가 됐어요. 몇 천만 원을 횡령을 한 거니까 주유소 돈을.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막아야 돼. 돈 갚으면은 고소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처리해줘. 돈 내놔. 어떻게 까야지. 결국 그걸 또 이 악물고 배팅해서 까갖고 몇 천만 원 주유소에 대가리 걸린 거를 텁니다. 야, 난놈이야. 근데 어떻게 결국 이제 주유소에서 돈은 받고 야, 시한폭탄을 내가 안고 살 수는 없다. 돈 갚았으니까 사건은 안 만들 테니까 얀 네가 할 길 가라. 가. 주유소에서 잘립니다. 결국은 이제 숙식 제공 노가다 뜁니다. 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형, 나예요. 연락할 데가 없어서 연락했어요. 야, 이 개자식아. 나도 이렇게 사니까 너는 네 맡은 바 개처럼 그렇게 살고 나도 여기서 개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개처럼 살아. 서로 싼똥 치우면서 연락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할 길 가고 나는 내가 할 길 찾았으니까 이렇게 살자. 그게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어렵사리 재혼해갖고 이 정도 하면 정말 징글징글하고 쇠도 녹는. 와이프도 성모 마리아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부모도 버리고 친여동생도 버렸는데 누가 이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사고를 적당히 쳐야 받아주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쳐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다시 와이프랑 이혼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연락이 옵니다. 형, 나 좀 놀러 갈게. 머리 좀 식히러. 백령도까지 가려면 날짜도 맞아야 되고 쾌속선 타고 4시간인데 뒤집니다. 거의 미국 가는 것 같아요. 형 따라다니면서 일 좀 할게. 나 좀 잡아줘. 일 좀 시켜줘. 그러는데 넌 안 돼. 일을 못 시키겠더래요. 그래서 밥이나 먹고 이틀 재워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까톡 사진이 하나 올라온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봤더니 삼성전자 1억 5천만 원, 통장에 3억, 4억 5천이 또 생긴 거야. 그리고 5만 원짜리 대발 몇 천만 원. 뭐냐 이건? 그랬더니 보름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날이 있었대. 그 받은 돈으로 한 달 동안 까서 올린 게 5억이야. 이때가 언제냐? 코로나 시작될 때예요. 존 반장 백령도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야한테. 형 언제 와? 백령도에서 언제 와? 형 언제 와? 아, 왜 며칠 있다 가긴 가야 돼. 이제 존도 이제 이걸 보면 무덤덤해진 거야. 형, 나 인천으로 올라갈 테니까 얘기할 것도 있고 나 좀 꼭 좀 봐줘요. 그 이제 만납니다. 백령도 와갖고 돌려보내고 존 반장 계속 거기서 일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몇 년 만에 얼굴을 본 거예요. 왜 그랬냐? 이렇게 싫어졌냐? 둘이 거의 원수 되다시피 전생의 부부였는데 현생에선 거의 원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둘이 만나갖고 도대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야니 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